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좀 맞았었죠. 그래도 다행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강한 반등이 이어오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좀 많이 이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각각의 종목마다 이 반등의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였던 그리고 강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반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까지, 즉 수요일이 전강 후약이 나오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전강 후약이 나오면 어쩔까라는 고민. 사실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을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라고 할까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을 거고 사실 추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아주 견조한 이런 상승 추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우한발 이슈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를 갭으로 훼손을 했죠. 이렇게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쌍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게 더 건전한 상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하락 파동을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올라가 주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뭐 내일 당장 종목들이 막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에 올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해서 사고 싶더라도 비중을 적당히 그리고 비중을 최소한으로 해서 종목을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종목을 봐야 되고 이번 주까지 충분히 롤링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 안에서 이미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 곡선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완만해져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망자 수는 이제 일요일날 304명에서 지금 어제는 360명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볼 때 427명인데 일요일날 저희가 봤을 때 304대 350에서 지금 리커버드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2월 10일까지를 가장 피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10일이 지난 이후 즉 춘절 연휴를 마치고 귀향을 한 이런 사람들이 추가 확산을 안 일으킨다면 시장은 견조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 이 우한 폐렴의 악재는 딛고 일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적으로 보면 이러한 악재에서 단기 급락 반등 빠졌다가 다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 꼭 대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가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단 현금 보유자만의 기회예요.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올라갈 때 다시 현금화를 해놓으면 떨어졌을 때 분명히 좋은 기회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이 수익이 있어야 종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면은 그간에 물렸던 종목을 일부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구간 물량으로 다시 종목을 끌고 나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중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면 전일 미 증시는 일단 테슬라가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이거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종목이 뭐 장중 19%의 상승이다. 거의 2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공매도가 있어요. 테슬라는 그동안 엄청난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이 쇼커버가 터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 쇼커버가 터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에서 800불 간다라는 추천까지 동반되면서 어제 폭풍적인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대세가 됐다. 추후에 증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가 1000km는 못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가 1000km가 충전이 된다면 누가 이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전기차를 타지. 그러한 거를 상상을 한다면 이쪽 섹터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항상 주가는 급등을 하고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 과열 단계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0불에 근접합니다. 테슬라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한 3일간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또 눌렸을 때 그 눌림을 기다려서 2차전지 섹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 2차전지와 IT,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보다는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길리어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약을 발표했다라는 걸로 시간에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일 제약바이오를 단기적으로 들어 올릴지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수급은 개인의 양매수 시장이었는데 장중에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즉 나스닥 선물이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또 이러한 부분이 아마 야간 증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조금 더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자보다는 W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 지금 변화가 엄청 빠르죠. 주도 섹터의 변화를 체크하시고 신고가 섹터가 뭔지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매매가 필요한다라고 보여지고 우한폐렴 관련주를 어제 조심하고 매매가 안 되시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한폐렴주 데드캣 바운스가 터집니다.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구간 노려보자로 또 바꿔보면 대장만 보세요. KM 50 또 뭐가 있을까요? 바디텍 매드 PCL하고 수젠텍 다 했었는데 PCL은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안되고 이 정도 네 가지 종목만 볼게요. 그 안에 모나리자도 포함이 되겠네요. 모나리자까지 해서 한 5개 종목 안에서만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PCL이 시간에 상한가 가 있는데 2월 7일부터 진단키트 민간 의료기관 사용이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그럼 오늘이 4일, 내일이 5, 6, 7 이 구간에서 또 이게 일정주로 또 돌변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보면서 단타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면서 마무리하죠. 시장 수급은 하루 종일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사줬고요. 코스닥은 장중 한때 700억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수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에서 통신장비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내일장까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장중에 제약 섹터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거 셀리버리라든지 헬릭스미스, SK바이오랜드 등이 상승하는 모습 정도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 해외 차트를 한번 오늘 볼게요. 테슬라의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테슬라가 19%,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장중한 때 21% 가까이 상승 나왔으니까, 나스닥은 오늘 하루 더 반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하루 더 이렇게 반등을 해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IT 섹터 반등을 하고 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은 뭐 밑에서 잡았다면 스윙으로 가는데 위에서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된다 라는 정도만,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네, 여전히 삼성전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을 이런 그 공포 국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 우량주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형 우량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네, 단기 매도 구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대형주로도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구간에서 지금 단기 매도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그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일 그만한 모멘텀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만약 뚫고 간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홀딩 하실 분은 홀딩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매도를 좀 고려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 빠졌을 때 시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 중에서 LG화학 엄청난 상승 나왔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첫 번째 저항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근데 시가총액이 26조 7천억 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삼성 SDI 이제 시가총액이 20조죠. 물론 이제 매출은 많이 부족해요, LG화학에 비해서. 근데 이 종목은 차트 자체가 신고가기 때문에 더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도 이거 이제 시초가에 30%를 팔았고, 그 다음에 30만원 넘어서 이 위에서 20%를 팔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가야 되겠다라고 보였습니다. 시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에서도 보시면 거의 20%,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익률 거의 3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목표가를 한 31만 5천원에서 한 33만원까지도 지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신고가 종목이 역사적으로 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할 매도를 하고 나중에 운이 좋아서 또 얘가 뭐 악재를 만나 툭 떨어지면 또 잡으면 돼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내일 정도는 단기 매도를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대형 우량주를 하나 더 보죠. 현대차. 지금 현대차는 위기의 국면 이제 봉착을 했죠. 며칠부터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조업이 중단되는, 네, 위기가 됐는데, 사실 보면 시가총액 26조짜리 회사가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6조의 회사가 영업이익 내년에는 올해죠 4에서 5조대가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4조에서 5조대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 이 회사의 시총 자체가 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저평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이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구간에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량주의 추세가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언저리에서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차는. 자, 그 다음 한진칼. 한진칼은 제가 어제 좀
빼먹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을 조금 드렸어요. 한진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조금 드렸습니다. 약간 재료 노출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료 노출 부분에 대한 우려 드렸고, 대신 이건 철저하게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만원 이하 39,000원 언저리 오면 또 매수를 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것도 2월 중순 이후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총 근처가 갔을 때 또 한번 볼 수 있고요. 이제 기간마다 좀 전략을 달리해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남선 알루미늄 오늘은 수급이 안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이 구간, 이 무너졌던 구간을 지금 딛고 올라설지가 지금 관건이긴 합니다. 대장주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 목대만 공략을 좀 해보고요. 계속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써니전자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일단 전량 매도를 했는데 약간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눌리면 다시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은 이 언저리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눌림시 공략. 그리고 SKC 이거는 좋은데 이걸 돌파하고 올라갈 때 종목을 보고요. 종목이 또 많아지네요. 자,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일단 단기 고점 오늘 11,000원 언급을 했었는데 단기 고점이 맞았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MS오토텍 오늘 시초가를 보려고 했는데 시가가 너무 높게 떴어요. 얘도 6.7%가 떠서 오늘 시가 매수를 못했고, 또 눌리면 봐야 될 것 같아요. 눌리면. 그리고 MS오토텍이랑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는 좀 약했고 2차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전지 쪽이 에코프로, 뭐 PNT라든지 뭐 기존의 강자들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첨보는 향후 지금 구도가 이제 첨보는 이때 첫매수는 이때 했었어요. 이때 바닥에서 해서 이때 팔고 이제 이때 못 잡았었는데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첨보는 목표가를 85,000원을 넘기는 걸로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잘하면 이제 2배, 바닥권에서 2배 치기가 가능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보까지 넣어서 2차전지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눌릴 것 같네요.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2차전지 쪽이 강하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파를 하려고 지금 압축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압축하고 위로 올리면 봉이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에코프로 BM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네요. 에코프로는 좀 그렇고 선보 말씀드렸고, KMW 보시면 업종 대표주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내일장까지 해서 매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센트럴모텍은 단기 이제 고점을 맞은 것 같아요. 또 눌릴 시만 봐야 되고,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는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 밴드를 조금 낮출게요. 이 정도까지. 85,000원, 86,000원, 7,000원부터 매수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젠텍 시간에 2% 정도네요.
올랐을 때 따라잡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올랐을 때 따라잡을 생각은 없고, 뭐 이런 수렴 구간에 있어서 만약에 얘가 맞고 떨어져서 수렴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 키트 쪽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PC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이에요. 장중에 계속 이걸 봤는데 3분봉 이후에 강하게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고, 이런 구간 돌파 나온 구간에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엄청 좀 변동성이 심해서 공략을 못했었어요. 수젠텍은 장중에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버렸으니까 매매가 완전히 잘못된 매매를 했죠. 얘는 좀,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장중 매매가. 근데 지금 정부에서 2월 7일부터 진단 키트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화가 돼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종목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바디텍 매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바디텍 매드가 조금 더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를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구석유는 이제 오늘 공략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을 매매가 나갔어요. 이제 흥구석유는 제2의 엘컴텍 매매를 보면서 데드캣 바운스 2라고 할게요. 엘컴텍은 마무리가 됐던 종목. 엘컴텍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에요. 불패 종목. 엘컴텍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흥구석유를 봐야 돼요. 흥구석유. 자, 이 종목이 왜 갈까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이 종목을 가져와서 간다라고 할까요? 이 종목은 이 자리를 한번 치고 음봉이 나와야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물량 공백 구간을 한 번 정도 메워야 되고, 그래야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래야 고가에 팔아먹죠. 그러려면 이슈가 필요한데, 이 유가가 중국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멈추면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이 유가의 등락폭이 이 종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이 종목을 끌어올릴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이 종목을 끌어올릴 거고, 얘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구간에만 먹어도 10%짜리는 금방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대신 고가 매수는 철저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거 아마 7,000원까지 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000원대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광고 한번 한다면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 때 서두르셔서 네,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광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공략에 관련된 매매 프로그램은 네, 이쪽 게시판에서 그리고 강의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가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시면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